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증시를 보시면 특별히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악재라고 할 만한 부분 있다면 이제 코로나 변수이긴 하지만 이미 이제 코로나는 우리가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안고 살아왔었던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특별한 어떤 악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이때 오미크론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말끔히 거쳐진 상황인 것 같아요. 원래 12월 달은 원래 배당금 때문에 종목들이 배당금을 주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주가가 좀 오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12월 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볼만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종목 넘어가서 설명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에코캡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목을 볼 때요, 그렇습니다. 에코캡이라는 종목이 있죠. 에코캡이라는 종목이 에코캡. 그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저의 이제 시선이 있을 거죠. 그래서 이 종목과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해석을 해야 되죠. 해석을 해야 되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이 종목과 어떻게 대화하고 호흡하느냐가 매매 시나리오를 짜는데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신에 종목에 대한 그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종목을 분석을 해야 좀 정확한 분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제 시각대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에코캡이라는 종목은 리비안 관련 종목이었고, 그리고 리비안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종목이 세게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원래 2등주, 3등주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2등주, 3등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떠한 한 테마가 있었을 때 무조건 1등 아니면 2등까지, 그 2등도 1등과 주가 상승률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대장주가 한 200% 상승을 했고 2등주는 뭐 한 100%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첫 번째 관련 종목 이 1등주를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종목에 물렸을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매하다 보면 물릴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반드시 탈출할 기회를 확실하게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1등주를 매매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고요. 물리지 않았을 경우에도 주가 상승률이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1등주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2등주로 간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등주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등주로 가서 매매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물론 있죠. 주식시장에서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확률로 따지자면 제가 보기에 최근의 흐름으로 봐서는 1등주가 쫙 올라가고 나서 2등주가 따라 오르는 그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봐서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는 이제 이런 흐름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1등주는 1등주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몰리는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은 아니거든요. 부동산은 이제 강남이든 우리가 이제 최선호 지역이 오르고 그 이후에 점점 이제 2차 지역으로 오르고 그것이 이제 3차 지역까지도 올라가게 되고 또 지방까지도 가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부동산인데 이 주식시장은 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형주에 한해서는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서 혹시 다른 종목들 지금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 자동차주 이런 걸로도 키 맞추기를 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테마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때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리비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간편하게 보면 얼마 5천원짜리 종목이 16,000원 갔어요. 그럼 300%가 오른 겁니다. 300% 단기간 올랐으면 뭐 세력이 나름 깔끔하게 해먹은 종목이죠. 자, 13,000원, 지금 여기서 이제 단기 고점으로 16,000원까지 갔지만 12,000원까지 갔으면 한 6,000원 부근에서 하락이 이제 멈출 가능성이 있고, 6,000원 부근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12,000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소설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소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시나리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교과권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불리는 그런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고가권을 더 큰 거래량으로 돌파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는 게, 너는 과연 이전의 고가권을 뚫고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만들 것이냐라는 그런 저의 물음이 있죠.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너는 예전에 13,000원, 16,000원까지 갔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거를 뚫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이제 그런 어떤 큰 그림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성은 6대4 혹은 7대3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물대를 한 번에 이렇게 보통 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얘는 12월 9일 날 캔들이 두 개로 쪼개져서 나와서 이제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너는 여기서 몇 개로 쪼개질 거냐는 거죠. 아니면 내일 바로 갈 거냐. 그건 세력 마음이에요. 세력이 버튼을 누르면 주가는 올라가죠. 근데 그 버튼을 언제 누를지는 세력 마음입니다. 세력 마음이.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추측을 해봐야 될 텐데, 분봉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은 어제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오늘 이런 식으로 조정 구간이 있었는데요. 얘가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가격 조정이 크게 있을 것 같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격 조정은 있어봐야 뭐 11,000원 수준에서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좀 설명드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막판에 확 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력들이 개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갔다 그냥 이렇게 양반처럼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간다 못 간다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왜냐, 세력들이 막판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판에서 한 번 더 물량 뺏어 먹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상 그걸 이제 염두하고 제가 이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지금 나이스하게 좀 맞춰놓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 자체가 그다지 더럽게 플레이는 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신장애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부터 한번 보죠. 자, 최근에 움직임 좋죠. 최근 움직임 좋습니다. 뭘로 봐야 되냐? 주가 상승률을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거래량으로 저는 먼저 보죠. 거래량 많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거래량이 얼만큼 일어나는 거래량 정도인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고, 시가총액도 한번 봐야 되죠. 시가총액 4천억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시가총액 4천억이고 나쁘지 않다. 이때가 건설주들 다 그때 남북 경협 해가지고 엄청나게 시세 탔었던 상황이거든요. 이때 뭐 트럼프 간다 안 간다 해가지고, 이때는 뭐 트럼프 안 간다 그래가지고 주가 확 떨어졌던 것 같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랬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거래량도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일까? 뭐 아직까지 뚜렷한 상승 재료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는데, 뭔가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뭔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뭐 때문에 그런지는 이제 판단할 수가 없는데, 뭐 이제 상승 재료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물론 이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월 10일 날 한번 보면 어떤 것 때문에 뭐 시멘트 레미콘 테마 상승 속에 동양의 지분 취득 모멘텀이 작용했다. 근데 동양의 지분
동양이 지분 취득을 했다고 주가가 상승한다? 글쎄요. 그거 하나로만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지분 교환이라든지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원래 그런 것들은 단발적 이슈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분봉 한 번만 보죠. 분봉도 보면 이때 이제 상한가 만들었는데 얘가 이렇게 흔들었죠. 흔들고 나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올릴 것 같은 자리에서는 안 올리고 한번 겁을 주고 또 올렸다가 또 겁 주고 올렸다가 뭐 이런 이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유진 로봇인데요. 이게 삼성에서 뭐 로봇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과거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 로봇 관련주들이 과연 세게 움직였던 기억이 있는지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로봇 관련주들은 늘 움직이다 말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뭐 좀 비판적 시각으로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에서 이제 뭐 한다고 하니까 뭐 한번 봐야 될 이슈이긴 하지만 굳이 뭐 비교해 보자면 에코캡을 매매해야지 굳이 뭐 유진 로봇을 매매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제 어떤 시나리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내일 어떤 종목이 이제 상승할 거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제목이 썸네일이 그렇게 나가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식은 대응 영역이에요. 대응.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삼성전자를 사서 내가 고점에서 9만 원대 팔았느냐 아니면 계속 들고 있느냐. 요기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결정이 되듯이 어떤 종목을 샀느냐는 사실 이제 두 번째 문제고 뭐 그 종목을 오래전에 사가지고 뭐 한 20배 올랐다 이런 뭐 아주 꿈 같은 스토리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매매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종목 등의 상당수가 10년 전의 주가 수준과 비슷한 종목들이 많아요. 대신에 뭐 몇 종목은 올라갔죠.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오히려 떨어진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그다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혹시 이 회사를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을 아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은 비철금속 관련 회사입니다. 근데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꾸준하게 실적 상승이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10년 전 주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나 이익적인 면에서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해마다 배당금도 늘어가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은 크게 없다. 왜냐?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렇긴 한데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을 10년 전에 사셨던 분들, 고점이 물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배당금만 받아 먹었지 없거든요. 특별히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도 주가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회사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죠. 주식을 올해 초 그리고 전년도 말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뭐 몇 배 올랐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종목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대형주 중에서도 안 그런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를 명확하게 좀 성격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성향마다 다르거든요.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실적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테마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테마주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테마주 해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그 길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